직육을 떠나서 전기 기기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 4가지 있을 거예요. 4가지.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이론 시간 때 충분히 배우셨던 분이 계실 거니까 자, 법칙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실 분은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 법칙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전기 이론 시간 때 충분히 배우시고 오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법칙 중에서 제일 먼저 진행할 게 뭐냐면 자,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전자유도 법칙. 자, 전자유도 법칙은요, 일반적으로 변압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물론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 가서 또 할 거니까. 자, 아무튼, 자,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 변압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칙. 그러니까 변압기의 가장 기본에 있는 원리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자석의 힘인 자속이 나온다. 자속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자속이 나오고 있는 이 공간에다가 도체라고 하는 전기가 통하는 물체에 도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제가 위로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가정해 볼게요. 다시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린 다음에 자속이 나왔을 때 이 자속이 나와 있는 이 공간에 제가 도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도체에 전기가 발생해요. 전기.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게 변압기도 변압기지만 발전기에서도 이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자,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자속이 나오니까, 전류를 흘리니까 자속이 나와서 이 자속이 미치는 공간에 도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속이 변화를 주니까 전기가 생긴다는 거야. 전기. 우리가 이론 시간 때 이걸 뭐라고 했냐면 기전력이다라고 했죠. 기전력.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자, 여기서 이가 뭐냐면 기전력.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기전력, 일으킬 기자 해가지고 전기 일어났다. 아무튼 기전력이 되는데 이 기전력에 대한 식은요. 자,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dt분의 d파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dt분의 d라고 하는 건 미분 기호인데 전기 내가 이래서 싫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자, 미분이라고 보지 마세요. 나도 어려워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dt분의 d가 뭘 의미하냐 이것만 표시하시면 돼. 자, dt분의 d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변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변화량. 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나온다. 이 자속을 도체로 끊어가지고 변화를 주면은 여기 뭐가 생긴다? 전기가 생긴다. 자, 이 전기의 크기는 자속을 얼마나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도체를 하나 가지고 변화시킬 때보단 2개 가지고 하는 게, 3개 가지고 하는 게, 4개 가지고 하는 게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n이 뭐냐면 권수라고 해서 코일을 얼마나 감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여기 있는 n은 도체수예요. 도체수. 권선수. 자, 그래가지고 자, 권선이 코일이 많이 감겨 있으면 많이 감겨 있을수록, 그 다음에 자속이 많이 변화하면 많이 변할수록 기전력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뭐냐라고 하면, 자, 얘는 자속의 변화가 방해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전기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음수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플러스는 정방향, 마이너스는 역방향, 반대 방향은 반대 방향. 다시,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니다.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뭐의 반대 방향이라고요? 자속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기전력이 생긴 거예요.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이게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여기 있는 n과 dt분의 d파이,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기전력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 기전력의 크기에 해당하는 법칙을 패러데이 법칙이다라고 배우셨을 거고, 패러데이. 그 다음에 이 기전력의
방향을 의미하는 법칙, 이걸 이제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렌츠의 법칙. 그래서 이제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법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기전력의 방향은 렌츠인데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이자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2번 해가지고 적겠지만 사실 얘는 두 가지 법칙이에요. 두 가지. 뭐냐면요. 자,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이제 자, 플레밍의 법칙이다라고 적어볼게요. 플레밍의 법칙. 자, 플레밍의 법칙이 뭐냐면, 자, 플레밍이란 사람이 이제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간에 자, 엄지, 검지, 중지가 각각 직각을 이루게끔 하면 각각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제 세 개 중에 두 개의 방향을 알면 나머지 하나,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방향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플레밍의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손이 오른손밖에 없어가지고 오른손만 보여드리지만 왼손도 있습니다. 왼손. 자, 아무튼 자, 플레밍의 법칙은요. 자, 왼손 법칙이랑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이랑 그 다음에 오른손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전자유도 법칙은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원리다라고 했지만 플레밍의 법칙 중에서 왼손 법칙은 얘는 전동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 법칙이다. 자,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자, 엄지와 그 다음에 검지와 그 다음에 중지를 가지고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왼손이 됐든 오른손이 됐든 다 똑같이 외우세요. 그냥. 자, 엄지는 F, 검지는 B, 그 다음에 중지는 I다, 이렇게. 자, 오른손은 자, 엄지가 F, 검지가 B, 그 다음에 중지가 E예요. 여기 있는 이 기전력이랑 똑같은 이 기전력. 근데 사실 기전력과 전류의 방향 같아요. 발전기에서는. 그래갖고 그냥 I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FBI 이렇게. 자, 그래서 각각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F는 힘을 의미하고요. B는 우리 방금 배웠죠. 자속 밀도. 자속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속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I는 말 그대로 전류가 되겠죠. 전류. 얘는 기전력. 그래서 이제 자, 모터, 전동기를 왜 쓰겠어요? 어떤 회전력, 토크를 얻기 위해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왼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엄지, F에 대한 방향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발전기라고 하는 거 뭐예요? 전기를 만드는 게 발전기죠. 자, 발전기는 뭐가 중요하겠어? 기전력이 어디로 발생하는지. 기전력이 중요하겠죠. 왜? 발전기는 전기 생산하는 게 목적이니까 기전력이 중요한 거고, 모터는 회전력, 토크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니까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아까 전에 그 발전기와 전동기는 에너지의 방향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자, FBI. 자, 그래서 엄지와 검지. 자, 엄지와 검지는 지금 똑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에너지의 흐름이 반대라고 했죠. 여기 보세요. 전류가 뭐냐면 전기가 흐르는 거, 전기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엄지, 검지하고 중지를 딱 봤을 때 어때요? 자, 엄지, 검지 방향은 똑같지만 중지 방향이 반대죠. 나머지 다 반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전동기와 발전기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은데 이 흐름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나중에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 다음에 직류 전동기는 발전기에 했던 내용에서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 똑같지만 흐름만 다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라고 해볼게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거는 이제 오른손 가지고 해서 자, 어떤 게 감기면 엄지 방향으로 간다, 또는 엄지 방향으로 가면 나머지가 감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른나사 법칙 얘기하는 건데, 얘는 사실 우리가 그림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만. 이제 뭐냐면은 자,
다 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십자 피스 있어요. 십자 피스. 자, 십자 피스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자, 십자 피스가 요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십자 피스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얘가 어디로 가요? 아래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박히겠죠? 다시 얘기하면, 자, 여기 위에서, 자, 예쁜 눈 그려볼게요. 눈입니다. 눈. 예. 이쁘다. 그쵸? 자, 예쁜 눈으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얘 모양이 어때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X자가 보인다는 거죠. X자. X자. 근데 자, X자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자, 이 칠판 밖으로 갔다? 안으로 갔다? 안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자, 앞으로 X는 요렇게 엄지가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는 동그란 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점. 그래가지고 이 점이 엄지예요. 엄지. 그래서 이제 엄지가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어떻게 감겨요? 이렇게 감긴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나오는 거. 예, 이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X자는 들어가는 거, 점은 나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엄지를 이용하세요. 자, 얘는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죠. 시계 방향. 자, 얘는 점이니까 나와요. 시계 반대 방향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맨 처음에 배울 게 뭐냐면은 직류 발전기예요. 직류 발전기. 자, 그러면 자, 다시 볼까요? 자, 우리 발전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뭐라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 자,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직류 발전기의 원리는요, 뭐가 된다?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로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빼먹은 게 있네. 이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우리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이거 외우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왼전 오발하고 암기를 진행합니다. 왼전 오발. 자, 그래서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